저희가 지난주부터 가을 프로그램 그 부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큰 변화는 없고 늘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조금씩 이렇게 요일만 좀 바꿔봤습니다. 화요일에 저희가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를 했었는데요. 그 코너를 목요일로 가고 옮기고 화요일에 그 이제 격주로 문화정보를 대구문화 임원 편집장과 문화의 향기를 격주로 화요일마다 함께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화요일에 공연장 이야기라는 코너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지역 공연장의 공연 소식 또 그 공연을 기획하게 된 뒷이야기, 에피소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하우스 콘서트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름을 처음 만드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간 울림 이상경 대표 모셔서 얘기 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여름에 네. 그 서머 페스티벌 네. 그 얘기해 주시고 한다고 내 마음의 클래식에 이제 2주를 출연하고 가셨었단 말이죠. 네. 그 이제는 고정으로 네. 이 공간 울림의 공연들과 그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세요. 바쁘셨죠? 요즘도 계속. 네. 올여름은 사실 그 2009년에 클래식 음악 하면 놀자 하는 그런 사회로의 프로포즈로서 그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그 축제, 여름 축제를 시작해서 네. 사실 올여름이 제 인생의 가장 혹독한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일 가파른 산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네. 듯한 기분이 들고, 사실은 그 길에 그 KBS FM 노래 날개에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 아유.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정리하고 정산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그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의 그 예술교육 프로그램, 네. 또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또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또 우리 마을 체험 활동, 이런 일들이 지금 11월, 12월에 많이 이제 잡혀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며 지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클래식 음악이나 어떤 클래식 음악회라고 하면 뭐 옷도 좀 이렇게 왜 막 정장을 입고 이렇게 좀 엄숙해야 한다. 어떤 그런 느낌이 자꾸 있었는데 이 공간 울림의 이 음악회나 하우스 콘서트들이 네. 그런 마음들을 참 이렇게 좀 내려놓게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제가 그렇게 엄격하고 정장을 입고 이거 잘 못 견디기 때문에 네. 그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공연 그 무대 위에서 그쪽에서 이제 하시는 대로 그렇죠.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받기만 해야 되는 네.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 네. 그런 일들이 그 관객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일까. 좀 답답했어요. 네. 다른 데 가서 보면. 네. 그런 것. 그리고 네. 또 공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제가 그 오르간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네. 뒤돌아서 앉아서 그 우리가 이제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모국어로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네. 기악 음악으로 이 느낌을 얼마까지 저기 앉아 있으신 분들하고 이제 소통이 가능한 네. 일일까? 그것이 음악 하는 내내 이제 고민이 된 일들이어서 네. 그것을 조금 이렇게 저렇게 이제 궁리를 하다가 시작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콘서트를 처음부터 하우스 콘서트를 해야겠다? 네. 이건 아니셨다면서요? 네네. 그런 거 보지도 못했고. 경험. 올가는 그 전에 이미 전공해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셨었고요. 네네네. 하면서 1994년에 우연한 기회에 그 독일에서 2년 동안 손으로 수작업한 아주 작은 파이프 오르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에서 그 오르간 전공한 아이들 가르치고 이제 있으면서 고민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손가락들 잘 돌아가 기술적으로 손재주가 상당히 있고 네. 그리고 연습실에서 엄청나게 연습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 실제로 제 학생 중에서 8학기 동안 전공실기 A+를 한
실기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가면 생판 모르는 그런 생소한 바이포르간.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 바이포르간이 이미테이션으로서 전기 악기를 만졌죠.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이걸 그냥 우리 제자들하고라도 이제 오픈해서 나눴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네. 클래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험 치기 전에 한 번씩 무대에 올리고 음악이라는 게 공부하면 이제 공연 형태로 나타나는 네. 것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악기가 집에 있었으니까 팔보르간이 집에 네 하우스 콘서트가 된 집으로 것이고. 이제 와서 네네네 네 동네 사람들도 들으러 오고 네. 공연도 하러 오고 네네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관객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관객들이 그 작은 파이프 오르간으로 바흐나 맨델스존이나 이런 걸 한 시간씩 소화하기가 무척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음악하시는 선생님들, 동료들, 제자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공간 울림에 있는 그 파이프 오르간 작은, 그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얼마 전에 그걸로 네. 연주하셨죠. 네. 네. 지난주 네, 지난주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그럴 뜻은 아니었으나 네. 10년이 넘게 지금 20년 네. 정도 됐다고 그러셨어요. 그 94년이니까. 네네. 내년이 20주년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이렇게 네. 자꾸 일을 크게 벌려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어떻게 하시려고 이랬는데 근데 네. 갈수록 이렇게 규모는 더 커져 가겠네요. 또 20주년 기념이라 뭐도 또 하셔야 되고 그죠? 네, 저 숫자 개념이 없어서 언제가 20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하는 대로 네. 하면서 사실은 몇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처음 왔을 때 그 공연이 그 사람에게는 이 우리 공연을 드리는 공연의 100%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냥 그 공연 한 번에 그냥 올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가 그 노래의 날개 위에 공연 티켓 선물도 드렸던 네네. 공연 중에 참 관심이 갔던 네. 게 조재혁 네. 씨의 그 피아노 연주회였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그 공간에 피아노가 가운데 딱 있고 이렇게 그 관객들이 쭉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바로 요 앞에서 네. 피아노 연주를 그렇게 보는 건 처음이라서 그 조재혁 씨는 나중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울림이 확 없어져가지고 네, 좀 조금 당황했다. 힘들었다 예. 그러시죠. 근데 듣는 저희로서는 좋았죠. 너무 네. 좋았었어요. 네. 그 조재혁 씨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연주자들은 어떻게 섭외를 하고 그렇게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이제 20년 정도 지나니까 일회성으로 만나지는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계속 지속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지. 느낌으로 딱 이렇게 예. 오죠.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곳으로 이렇게 쭉 오면서 네. 살아왔듯이 또 다른 일들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네, 네. 이게 뭐라 그래 화학적인, 에너지가 네.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진지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대단한 그런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네. 동력이 가능해지고 네. 그렇게 해서 만나진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연주자 맨풀이 저희들 여태까지 오면서 가진 네. 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조재혁 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사실 이것도 너무나 우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서머 페스티벌을 시작해서 2012년에 이제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를 기념하여서 대구 도나우가 흐르다라는 작년에 말씀하신 거죠? 네네 2주짜리 이제 공연 페스티벌 시작했었죠. 그 마지막 폐막 공연에 그
그 협연자로 네. 베토벤 황제 콘체르토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섭외를 하신 다른 피아니스트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우리가 브로셔 같은 거 다 나와서 다 홍보 다 끝난 후에 예. 갑자기 너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공연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네. 이미 다 이제 나갔는데. 네네네. 한 8,000장 뿌리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말하기도 힘들고 네네. 본인 그러게요. 해보려고 이제 애를 네. 쓰다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2주 만에 황제를 협연할 사람을 한국에서 수배를 하라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재혁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린 거예요? 연락을 뭐라 그러셨어요? 안 된다고 안 그러셨어요? 된다 그러시던데요. 우와. 네, 그래서 너무나 저희들로서는 럭키하게도 그렇죠. 다른 일정이 이제 안 겹쳐지셨고 그때 그래서 우와. 처음 만나게 됐어요. 네. 정말 우연하게. 네. 그래서 그 조재혁 선생님이 이제 협연자로 하는 브로셔를 다시 찍었죠 그때. 다시 또 그만큼을 찍어서.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로 그다음에 이제 한 원래 2년째 만나면서 제가 뭐 요구하는 마스터 클래스라든지 네. 뭐 지금 이번 하우스 콘서트까지 네. 사실 지금 성신여대에서 가르치고 계시면서도 또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KBS FM의 수요일 날 가정음악. 위즈 피아노로 굉장히 지금, 인기 요즘 대단히 많으세요. 이제 활동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뭐가 겹치지 않으면 와주시니까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모시게 됐습니다. 연주회 정말 좋았어요. 네, 가본 네. 분들도 좋다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연주회를 하면 오디오 시스템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음질하고 상태 좋게 해서 녹음을 다 해 두시죠? 네, 자료를 네. 보관하고 하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조재혁 씨 연주회도 다 이제 그 오디오로 네, 네. 준비를 해오셨는데 오늘 그 조재혁 씨 연주회에서 음악을 좀 갖고 오셨죠? 네네. 네, 한 곡 듣고 다른 네. 얘기 하죠. 뭐 들어볼까요? 라벨 물의 유희 예,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공연장 이야기 오늘 첫 시간으로 공간올림 이상경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감기 걸리셨나 봐요, 선생님. 약을 하나 드셨어요, 지금. 공간올림의 이게 언제였죠? 9월 말이었나요? 조재혁 10월이요. 10월이었어요. 아, 네. 가놓고도 이래요, 제가. 네. 그러니까 거기를 가보면 그 바로 내 앞에서 연주를 하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연주하는구나.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빠져요. 네. 그런 얘기를 그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일 모든 행복했어요. 여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 팬이 너무 많으세요. 나 그러시죠. 네. 근데 저는 그 전에 이제 어떤 다른 이렇게 음악 기행 이런 그 프로그램들에서 네, 뵙고 그렇게 그 팜플렛 이런 데서도 뵈면 저는 좀 그냥 생각할 때는 약간 키도 좀 크고 마르긴 했지만 키도 크면서 약간은 좀 이렇게 퍼머 웨이브도 막 있는 이런 머리여서 약간 좀 터프하시거나 이런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깜짝 놀랐죠. 네. 실물 뵙고. 네. 굉장히 깔끔하고 네. 스마트하고 이렇게 먹는 것도 좀 가리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면 네. 굉장히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특히 이제 자기 그 재능 그걸 그 어머니 기도 덕분이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세상에 대해서 할 일을 계속 고민하는 그런 아주 제가 생각에 귀한 우리나라의 자산인 네. 것 같고요. 재능을 기부하시는 그런 네, 여러 가지 작업들을.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하고 같은 무대 서는 것 이런 네.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너무 괜찮은 우리나라 연주자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그날도 1시간 본 공연 프로그램 그 곡은 1시간 정도에 맞췄는데 네. 거의 1시간은 우리가 앵콜곡들을 네, 들었거든요. 네, 네. 그게 더 좋았어요.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네. 그래서 돈을 2번 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 진짜. 사실은 그 앵콜 7곡을 하는 음악회가 없죠. 보기 네, 드물었죠. 맞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그 전날 저녁을 같이 먹었거든요. 와인 얘기하시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네. 저녁을 못 먹고 그 연주를 하셨어요. 그 전날 연주를. 그래서 늦게 이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밥은 내가 사겠다. 네. 저기 와인은 선생님이 사시겠다. 뭐 이렇게 네, 됐어요. 그래서 네. 먹었는데 어떻게 밥값 와인값을 따로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했더니 네. 그 와인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농담으로 네. 그러면 내일 내가 와인값을 지불하겠다 그러셨는데 그날 연주회 때 이제 그 와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대단한 와인값을 지불하고 그 가셨습니다. 저희가 웬 행운입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메인 공연은 조재혁 씨도 이렇게 잔뜩 긴장하고 네, 신경 네, 쓰고 네. 하셔야 됐을 네. 텐데 그 앵콜 이렇게 하면 네, 편안하게 무장 해제를 네네네. 하시고 네, 다시 모차르트부터 맞아요. 현대곡까지 갔습니다. 네. 뭐 누구 거 듣고 싶으세요? 막 네, 물어봐서 네, 그걸 다 네. 기억하셨다가 네, 네, 네. 들려주고 그러셨어요. 네. 그게 하우스 콘서트의 매력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또 곧 공연 있죠? 네. 갖고 오셨어요. 네네. 이 공연 얘기도 좀 해주세요. 내일 모레입니다. 7일. 네, 7일 목요일 그 이영경 재즈 트리오가 7년 만에 저희 공간울림을 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중견 재즈 뮤지션들이 모여서 네. 가을 편지란 이름으로 옵니다. 이영경 트리오. 네. 11월 7일 저녁 8시 공간울림 연주홀에서 연주하고요. 저희 노래의 날개 위에서 공연 선물 드릴게요. 샵 2356으로 가을 편지라고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예비적 사회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네. 예비 사회적 예비 사회적 기업. 기업. 네. 네.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공간울림이라는 착한 곳이. 일을 하는 기업을 이렇게 대라는 대라는. 뜻이 아닐까요? 네, 2007년부터 전예술 단체 공간 울림으로 시작됐거든요. 네. 그 이제 하우스 콘서트를 쭉 하다가 그런 단체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네. 그
일종의 이제 문화예술 운동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네. 돈은 못 벌어도 된다. 이건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그 후에 이제 코프타라는 학회도 생기고 서머 페스티벌 이제 큰 클래식 페스티벌도 생기고 콩쿨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일손이 필요하게 됐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재혁 씨 피아노 연주가 흐르고 있어요. 선생님, 이 작품이 뭐죠? 쇼팽의 즉흥한 즉흥한 상곡인가요? 선곡하고 예. 말로트 주기도가 예. 함께 연결돼서 본인이 편곡을 하신 걸로 예. 그날 앵콜곡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이 네. 손놀림이 갑자기 마구마구 하네요. 네. 지금 이 작품 들으니까. 네. 네. 오늘 첫 시간인데 네. 부담에도 불구하고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좋은 공연 이야기로 모실게요. 네, 기회를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헌울림 이상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